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주말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 나들이였지만 그 안에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여온 외로움과 기대 그리고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말 부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평일엔 떨어져 지내고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를 말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말 부부라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마음이, 그의 관심이, 그의 시선이 가족에게 닿는 건 주말뿐이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말조차도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아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1년? 아니면 2년?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은 항상 밤 10시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잠들고 나서야 들어오는 남편. 아침에는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버리는 남편. 아이는 아빠 얼굴 보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남편은 자기 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하거나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가 다가가면 잠깐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다시 자기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힘들겠지. 회사 일이 많겠지. 스트레스가 쌓였겠지.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해는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3시간 뒤에 왔습니다. 간단한 이모티콘 하나. 아이가 처음으로 자전거를 탔을 때도 첫 발표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그 순간들을 놓쳤습니다. 아내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남편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건 오롯이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숙제를 봐주는 것도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도 모두 아내였습니다. 아이도 점점 변했습니다. 처음엔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었지만 이젠 그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없는 게 당연해진 거죠. 엄마와 둘이서 밥 먹고 놀고 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빠는 가끔 나타나는 손님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했지만 혼자 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따로 자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지도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이처럼 지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남편이 잠든 뒤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면 우리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뭔가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 아침 남편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공통 관심사 하나 만들어 볼까? 남편은 멍하니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우리 요즘 같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대화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면 좋겠어서.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가 좋을까? 아내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거절당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등산, 자전거, 요리. 여러 아이디어가 오갔지만 딱히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영은 어때? 나 사실 배우고 싶었어. 수영? 응.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 너도 할 수 있잖아. 아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먼저 뭔가를 제안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좋아. 그럼 우리 가족 수영 어때? 아이도 물놀이 좋아하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되겠네.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남편은 수영 강습을 등록했고 아내와 아이는 남편의 강습 시간에 맞춰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강습받는 동안 아내와 아이는 자유수영장에서 놀고 강습이 끝나면 셋이 함께 자유수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기대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이 생긴 거니까요. 물론 수영장에서 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도 아빠와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남편도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수영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아이의 수영복을 챙기고 수건과 물안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도 드물게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수영장 가는 거지? 응, 그래. 와, 신난다.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아내는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가요? 아이가 아빠와 함께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내는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강습반으로 들어갔고 아내와 아이는 자유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물에 들어가자마자 즐거워했습니다. 첨벙첨벙 물장난을 치고 엄마한테 물을 튀기고 킥킥 웃었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면서 웃고 물속에서 헤엄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강습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자유수영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남편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셋이 함께 노는 시간이구나. 드디어 가족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하지만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물에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도 아빠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를 향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영장 끝으로 가더니 벽을 잡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차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아, 준비운동 같은 거겠지. 몸을 풀고 있는 거겠지.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남편은 발차기만 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마치 혼자 수영장에 온 것처럼 연습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혼자 놀았습니다. 엄마랑 물장난도 치고 수영장 바닥에 앉아서 물을 첨벙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시선은 자꾸 아빠에게 향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발차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내와 아이가 그 공간에 없는 것처럼. 아이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같이 놀자. 남편은 잠깐 발차기를 멈추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빠, 지금 연습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다시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야. 조금 있으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고 남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발차기만 했습니다. 가끔 자유형 자세를 연습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시간을 보내러 온 건데 남편은 마치 혼자 개인 연습을 하러 온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도 점점 시무룩해졌습니다. 처음에 들뜬 기분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나랑 안 놀아줘. 그 말이 아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기대했던 아빠와의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금 연습하고 있어서 그래. 조금 있으면 같이 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우리와 놀 생각이 없다는 걸요. 시간이 더 흘러 결국 수영 시간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물에서 나오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연습이 잘 됐나 봅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을 때 아이는 여전히 시무룩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고 한 건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내는 복잡한 마음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음에 수영장 가면 창우랑 좀 놀아줘. 왜? 오늘 서운해했어. 아빠랑 같이 가서 신났는데 아빠가 자기랑 안 놀아줘서.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연습해야 하는데. 자유수영 시간은 연습하는 시간이잖아. 그 말에 아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유수영은 원래 연습하는 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같이 간 거잖아. 아이도 있고. 조금은 아이랑 놀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 남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연습해? 강습 시간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유수영도 가는 건데. 그럼 혼자 가. 우리랑 같이 가지 말고. 말이 나오고 나서야 아내는 자신이 화가 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난 그냥 연습한 건데. 연습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기대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빠랑 같이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빠는 아이를 쳐다도 안 봤잖아.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인가? 그 말에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느낀 외로움을, 아내가 느낀 공허함을. 아내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수영장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따로였습니다. 남편에게 오늘은 가족과의 시간이 아니라 개인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실망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와 함께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아이. 하지만 아빠는 자기 연습에만 몰두했고 아이는 또다시 엄마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자신도 상처받았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보자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던 건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고 싶었고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자기 발전이, 자기 연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내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뭘까? 아이는 남편에게 뭘까? 우리는 남편의 삶에서 어떤 의미일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말도 수영장에 갔습니다. 아내는 이번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연습만 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예상대로 남편은 또 발차기만 했습니다. 아이는 이번엔 아예 아빠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첫날의 실망이 학습된 거죠. 대신 엄마랑만 놀았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포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엔 우리 둘이만 가자. 왜? 아빠는 어차피 우리랑 안 놀잖아.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남편은 계속 자기 세계에만 빠져 있고 아이는 점점 아빠를 멀리하게 되고 아내는 계속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될까? 주말 부부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같이 살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부부. 함께 있어도 혼자인 부부.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이해하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참으려고 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
뭔데? 당신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무슨 말이야? 당신은 평일에도 없고 주말에도 없어. 물리적으로는 집에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없잖아. 아이한테도 관심 없고 나한테도 관심 없어. 그게 무슨. 수영장도 그래. 내가 왜 공통 관심사를 만들자고 했는지 알아?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서였어. 그런데 당신은 그걸 혼자만의 연습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잖아.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서운해했는지 알아? 아빠랑 같이 놀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아빠는 쳐다도 안 봤어. 아이가 다가가도 연습 중이라고 밀어냈잖아. 나도 배워야.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집중해야 하는 거야. 당신 혼자 연습하고 싶으면 혼자 가면 돼. 우리랑 같이 가지 말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은 뭐? 당신 연습이 우리보다 중요해? 당신 발전이 가족보다 중요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말했습니다. 2년이야. 우리 이렇게 산 지 2년이나 됐어. 당신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아이랑 대화도 안 하고 주말에도 자기 일만 해. 나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 경제적으로만 남편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론 싱글맘이나 다름없어.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이야. 아이가 유치원에서 상 받았을 때, 처음 자전거 탔을 때, 발표회 때 당신 어디 있었어? 전부 나 혼자 봤어. 당신한테 사진 보내면 이모티콘 하나 보내는 게 전부였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알아. 바쁜 거 알아. 그런데 주말에도 바빠? 주말에도 아이랑 10분도 못 놀아줄 만큼 바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제 화가 아니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같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혼자가 아니라 같이. 당신도 아이의 성장을 함께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그게 가족이잖아.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외로워. 결혼했는데 혼자 사는 것 같아. 당신이랑 대화도 없고 같이 뭘 하는 것도 없어.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공통 관심사를 만들어 보자고 한 거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었어.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서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변해야 해. 아이한테도 나한테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노력할게.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으니까요. 너무 많이 기대했다가 무너졌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평일에 조금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와 짧게라도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이건 일시적일 거라는 걸요. 죄책감에 잠깐 노력하는 것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걸요. 다음 주말 또 수영장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또 혼자 연습만 할 거고 아이는 또 실망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아이랑 놀아줄게. 진짜? 응. 연습은 다음에 혼자 올게. 오늘은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게. 아내는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수영장에 갔습니다. 남편의 강습이 끝나고 자유수영 시간이 됐습니다. 남편이 물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또 실망할까봐 기대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들 아빠랑 놀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물 위에 띄워주고 함께 물장난을 쳤습니다.
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와 노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안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걸까? 아빠가 아이랑 노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다니. 30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슬그머니 수영장 끝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발차기 연습을 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어디가?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아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 우리 더 놀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그날 연습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아이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물 위에 띄워주고 간단한 수영 동작을 가르쳐주고 함께 물놀이를 했습니다. 수영이 끝나고 나올 때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남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 완전히 변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내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변화는 한 번의 다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를 잡고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알아. 그런데 한 번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노력해야 해. 알아. 노력할게. 그리고 수영 연습하고 싶으면 평일에 혼자 가. 주말은 가족 시간으로 남겨둬.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네. 아내는 안도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변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가족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말 부부처럼 살던 부부가 수영장에서의 작은 사건을 통해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고 변화하려 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관계. 오늘 이야기 속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조금씩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웃고 함께 놀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진짜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